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내용은 지나가면서 한 번쯤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2025년 오늘 현재 기준으로 한번 현행 제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꼬마 빌딩 편법 증여 막는다라는 기사 헤드라인이 달리면서 이제 공시지가 혹은 공시가격으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평과세라는 명목으로 국세청이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즉 시세를 낮게 세금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직접 해서 세금을 더 거둘 거야 라는 내용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얼마짜리를 하겠다는 건데 그때도 화두였고요. 지금도 화두입니다. 사실상 확률 게임이죠. 초반에 이제 과세 당국과 불복 다툼이 발생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거진 기준시가 60억, 70억 이상의 건물들이 주로 직권감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2년 상속세 신고했던 납세자분의 기준시가 40억짜리 꼬마 빌딩이 100억 원으로 직권평가가 일어나서 약 30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추징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살벌하죠. 100억짜리 건물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처분할 수 있나요? 쉽진 않죠. 손해가 막심할 겁니다. 평가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셔야 될 내용은 매년 이 감정평가 예산이 확대가 되고 있고 기준금액은 점점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기준시가 얼마 이상은 반드시 평가한다, 이런 것이 법제화되어 있진 않지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는데요. 2024년까지는 기준시가 20억 내지 25억 이상 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하여 신고하심을 권장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25년 현재 내용이 크게 바뀌었고요. 첫 번째로 주택이 직권평가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시가가 없는 어떤 고가의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상속증여를 하는 업무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사실상 직권감정 대상이 됐기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금액 또한 낮아져서 앞으로는 약 기준시가 15억 원 이상 되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던 납세자분 사례인데요. 2024년도에 어머님께서 자꾸 하셨는데 꼬마 빌딩의 공시가격이 그때 당시 17억 원이었어요. 기준시가 20억 이상이 직권감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감정을 받아서 신고를 할지 기준시가로 신고한 뒤 평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더 낼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고민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은 누구나 늦게 내는 것이 좋다 보니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직권감정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35억 원으로 상속세가 재계산돼서 약 7억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되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취득가액이 시가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 처분을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감정으로 상속증여세가 일시 거액이 과세가 되면 누구든 내기가 힘들 텐데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이 거의 확실시 될 텐데 이자율도 오르고 갑자기 건물에 공실이라도 발생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죠. 결국 감정평가 시가과세 문제는 지금 낼 거냐 나중에 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유동성에 굉장히 타격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직권감정을 맞아버리면 상당수는 급히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상속이 발생하고 나면 우리가 자주 하는 농담이 상속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국가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정말 엄청납니다. 비단 이게 고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 집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요새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당연히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직권감정평가를 하는 국세청의 취지는 사실 그러해요. 아니 아파트는 항상 시가, 즉 유사한 매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거래되는 거액으로 과세를 하는데 왜 비주거용 부동산이나 고가의 단독주택들만 시가 대비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느냐, 이것 자체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당연히 납득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기존 관행대로 기준시가로 해오던 것이 수년, 수십 년간 있었던 터라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납세자분들은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화하는 세법에 맞춰서 각자 가정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준비가 없는 상속증여는 정말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셔야 할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플레나 자산가격 상승과 대비해서 세제 개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큰 세금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과다한 상속증여세가 부담이 된다면 자산가치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재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증여나 뭐 사전 증여 그리고 매매 거래 등 다양한 수단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를 대비를 해나가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국세청 직권평가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부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